안녕하세요. 먼저 구독자가 30명에서 지금 2배 가까이 올라서 2배 넘게 올랐죠. 그래서 지금 70명 정도 되는데 구독해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합니다. 보시고 도움이 됐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노트북 코인 채굴하기 그리고 전기요금 폭탄 피하기 두 가지 해볼게요. 노트북으로 코인 채굴하는 방법은 앞에 올렸던 동영상처럼 똑같고요. 위에 클릭하시면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온도를 낮추는 방법을 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노트북은 이렇게 발열 해소가 잘 안 되고 부품들이 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발열 해소가 안 되면 다른 부품까지 고장이 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도를 낮추는 방법을 꼭 알고 노트북으로 코인을 채굴 하셔야 됩니다. 먼저 제가 온도에 대해서 제가 찍어놨어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다 하시면 이제 오늘 지금 2시 50분 한참 더울 때인데 62도, 그리고 최근에 온도가 내려가서 이 정도지만 최근에 온도 높을 때도 60 중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62도 정도, 코어 온도 62도 정도 유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알려준 방법 중에 하나만 하셨을 경우, 그러니까 MSI 세팅만 하셨을 경우 76도 이 정도 유지가 되고요. 14도 정도 올라갔죠. 이거 하나만 하신 경우에는. 그리고 MSI 애프터버너 전압 설정, 코어 전압 설정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했을 때는 지금 제가 83도여서 더 돌리면 더 올라갔을 건데 제가 껐어요. 온도 너무 높으니까 껐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면 이렇게 메모리 오버클럭킹을 1600을 주면 이렇게 코어 온도가 83도까지 올라갑니다. 이 정도면 메모리 온도도 100도 분명히 넘은 거예요. 이 정도면 엄청나게 무리가 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금방 고장 납니다.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꼭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G마이너 이용할 거고요. G마이너, 이더 클래식, 코텍스, 레이븐 이렇게 설정을 저는 다 해놓은 상태고, 제가 온도 조절하는 법 이렇게 먼저 알려드릴게요. 먼저 MSI 애프터버너로 코어 전압을 낮춰서 코어에 가는 전력을 줄여서 온도를 조금 더 낮추는 방법입니다. 여기 보시면 3070 랩탑 컴퓨터예요. 3070 노트북 컴퓨터인데 3070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오버클럭킹이 1500, 1600 뭐 이 정도까지 올라가요. 데스크탑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저는 1600으로 설정을 할게요. 그 다음에 저장 하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메모리 오버클럭킹만 한 거죠. 데스크탑처럼. 근데 여기 보시면 온도 조절 하려면 스피드가 펜 스피드를 올려야 되는데 펜 스피드 조절이 안 됩니다.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펜 스피드는 또 조절을 하는 법을 제가 따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지금은 전압 설정입니다. 커브들을 보시면 여기서 전압을 고정을 시켜줄 거예요. 고정을 시켜주면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변하게 하는 방법을 이제 알려드릴게요. 지금 더 집중해주세요. 마우스 보이시죠? 여기서 마우스 보이시죠? Shift를 눌러주시고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전체 설정 보시면 보세요. 설정되는 게 드래그하면 설정되는 게 보이죠? 검은색이랑 약간 회색이랑 전체 설정이 되시면 여기 1500 정도, 잘못 말했네요. 750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클릭을 한번 해주세요. 그냥 마우스로 단순하게 왼쪽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로 끌어주세요. 아래로 끌어서 900 정도까지 낮춰서 놓으면 이 정도 내려왔죠. 전체가 같이 내려옵니다. 조금 전에 드래그 설정한 다음에 그냥 마우스로 한번 클릭하고 내려주시면, 그 다음에 여기 850 보이죠? 전압 850에서 한 번 더 클릭 해주시면 뭐 이 정도 되는데, 뭐 정확하게 이 정도의 필요는 없습니다. 뭐 컴퓨터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 번 해주셔가지고 가장 온도가 안 높고, 그 다음에 오버클로킹 값은 오버클로킹 했는데 해시 값은 안 떨어지는 값을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 설정 눌렀으면 알파벳 L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L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체크해 주시면 바로 바뀌었죠. 여기서 이렇게 저장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설정한 값이랑 뭐 대동소이하죠. 거의 비슷하죠. 이렇게 바꿔주시고, 그러면 아까 제가 보여줬던 스크린샷에서 중간 정도 꺼줄게요. 스크린샷에서 중간만큼 이렇게 온 겁니다. 아까 80도 이상 올라간 거에서 이 정도 해주시면 70도 유지하실 수 있어요. 커브드 해줬고 똑같죠? 모습이 보시면 똑같죠? 이만큼 여기에서 이제 하나 해주신 거예요. 하나 해주셨으면 여기 노트북 같은 경우는 펜 컨트롤이 안 돼요. MSI 애프터버너로. 그러니까 우리 제조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제조사 홈페이지에서 관리하는 노트북 관리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셔야 됩니다. 저는 MSI GP76 노트북이라 MSI 프로그램을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MSI 센터, 이거는 여기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 들어가셔가지고 MSI 센터를 누르시면 쉽게 다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MSI 치시면 MSI 센터가 있죠. MSI 센터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MSI 센터 다운로드 받으셨으면 피처스에서 유저 시나리오를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사용자 모드를 눌러주시고 쿨러 부스터를 눌러주세요. 쿨러 부스터. 성능 수준은 여기는 뭐 채굴이랑은 관련 없으니까 편하실 대로 해주시고 쿨러 부스터를 눌러주십시오. 이렇게 두 가지를 해주셔야 돼요. 쿨러 부스터, 뭐 레노버나 이런 것도 에이수스도 각자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거기서 펜 스피드를 많이 올려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커브드 설정, 이렇게 두 가지를 해주셔야 온도가 20도 이상 코어 온도가 떨어집니다. 이 두 가지 꼭 해주셔야 되고요. 추가적으로 노트북은 바닥에서 보통 흡기가 돼요. 그러니까 바닥을 노트북 거치대라든지 뭐 책 같은 걸 이용해서 바닥에 흡기구를 공기가 잘 들어오게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아래 서큘레이터 해주신 것도 좋은데 그건 또 전기가 들어가니까 간단하게 아래만 비워두시면 돼요. 세 가지. 그 한 가지하고 지금 말씀드린 여기 펜 컨트롤, 그 다음에 전압 설정, 이렇게 세 가지만 해주시면 온도가 20도 이상 감소가 됩니다. 저도 실제로 지금 1년 이상 돌리고 있는데 뭐 게임이라든지 뭐 이렇게 에이든링도 가끔 노트북에서 돌리는데 성능 저하가 지금 거의 체감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돌리시면 되고요. 이제 두 번째, 전기 요금 폭탄 피하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목에는 400kW 이하 사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전기 요금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하계에는 450kW까지 좀 요금이 낮아요. 근데 이제 낮아도 낮은 게 아니라서 이건 참고하시고, 보시면 여기는 한전 요금표 나와 있는 사이트예요. 한전 요금표 나와 있는 사이트. 주택용 전압 저압이 있고 주택용 고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최근 지어진 건물 같은 경우 고압이기 때문에 고압으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우리 한전 요금이 어떻게 부과가 되냐면 300kW 이하를 사용하잖아요. 우리 관리비 내역을 보면 300kW 예를 들어 사용을 했다고 해봐요. 300kW 곱하기 1kW당 단가 73.3원을 곱합니다. 그래서 기본 요금 730원을 플러스 해서 그게 요금으로 나오는 거예요. 300이 넘어가면 301부터는 이 단가를 이걸 곱해줍니다. 뭐 1부터 전체를 다 이걸 곱해주는 게 아니고 이걸 넘는 양부터 이걸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400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늘어나죠. 점점 2배, 70 이렇게 계속 올라가요. 뭐 기타 구간, 뭐 겨울이라든지 이렇게 봄, 가을에는 400kW까지 사용하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는 흔히 상업용이라고 말하는 일반용 전기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보시면 봄, 가을에는 많이 싸죠. 그 다음에 여름, 겨울 단가가 이 정도 돼요. 300kW까지는 가정이 더 싸죠. 보시면 아까 70원대였는데 여기 일반용은 100원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400kW까지 쓰면은 일반용보다 전기를 더 싸게 이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목에다가 400kW 이하 사용하기 이렇게 적어둔 겁니다. 400kW 이하를 사용했는지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느냐, 쉽게 확인할 수 있느냐, 그거는
보통 여러분들 관리비 명세서 나오는 거 보이시죠? 거기 보면은 얼마가 나왔는지 나와 있어요. 그러면 400kW까지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또 확인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문제는 간단해요. 노트북이 얼마나 쓰는지 그걸 확인을 하면 되죠. 여러분들 보면 시중에서 판매하는 전력 사용량 측정기 사용하면 되는데 그게 이제 사용하면 돈이 또 들잖아요. 돈이 안 들고 내가 얼마나 사용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면 아까 제가 올렸던 스크린샷입니다. 파워가 112W라고 되어 있죠. 이게 그래픽카드가 사용하는 양이고요. 사실 여기에 그래픽카드에다가 CPU 사용량 더해주면 160, 170 이렇게 되고 실제로 이제 벽전력이라고 하죠. 벽전력은 실제로는 200 정도가 될 거고 사용하는 게 180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얘는 순간 사용량이 200W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200W. 200W를 한 달 동안 사용량을 계산하면 200 곱하기 그리고 24시간 24 곱하기 30일 30을 곱해주세요. 그러면 14만 4천이 나옵니다. 14만 4천에서 이거는 와트잖아요. 그냥 킬로와트로 바꾸려면 나누기 1000을 해주면 됩니다. 참 쉽죠? 그러면 144kWh가 되는데 이게 바로 여러분이 한 달 동안 사용한 양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250kW를 사용한다. 그러면 400까지 250kW 더하기 144kW를 해줘도 400이 안 넘잖아요. 이 정도면은 일반 상가에서 돌리는 것보다 이 노트북 한 대 돌리는 게 더 수익성이, 채산성이 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계산하셔가지고 계산이 좀 어렵다 싶으면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좀 설명을 더 해드릴게요. 이런 걸 생각해가지고 여름에는 450W 안 넘게, 그리고 기타 계절 9월부터 기타 계절에는 400kW가 넘지 않게 집에서 이용하시면은 뭐 일반용 전기 뭐 상가들 다 문 열어놓고 에어컨 돌리고 하잖아요. 그것보다 더 경제적인 가격으로 채굴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미국에서 파월 미 연준 의장이 폴 볼커라는 사람을 또 언급을 하면서 제가 여러 번 언급을 했죠. 폴 볼커라는 사람이 금리 엄청나게 올렸다고. 그러면서 나스닥이 한 500포인트 빠지고 코인도 많이 빠졌죠. 금리 더 올릴 것 같고 달러도 환율도 더 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더 winter is coming, 겨울이 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되는 데까지 채굴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십시오. 3번 꼭.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